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13장 그 파생상품 투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게 되면요. 그 뭐뭐는 이제 특정 자산을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보니까 이제 옵션이네요.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옵션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이 특정한 자산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하겠죠.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기간, 미리 정해진 기간, 혹은 뭐 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리 정해진 기간이 우리는 만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기간에만 만약에 그 권리 행사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유로피언 옵션이라고 하고, 정해진 기간, 즉 만기 이전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기간에 사거나, 콜옵션이죠. 팔 수 있는, 풋옵션이죠. 그러한 어떤 권리,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옵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 자산을 미리 지정한 날짜 혹은 그 이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해요. 여기 약정된 가격은 많이 좀 빠졌네요. 특정한 자산을 약정된 가격. 이 약정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정된 가격을 팔 수 있는 권리라고 있으니까 팔 수 있는 권리는 우리 뭡니까? 옵션 중에서도 우리가 풋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풋옵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만기일에서의 옵션의 가치는 기초자산의 보통주의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기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콜옵션 같은 것에 그 손익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X가 바로 행사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뭐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기초 자산이 이제 S라고 하는데, 기초 자산의 가격이 만약에 12,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콜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론 시장에서는 꼭 이대로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대로 본다면 기초 자산에서 행사 가격을 뺀 요만큼이 바로 옵션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뭐 상승한다면 옵션의 가격도 커지겠고, 기초 자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옵션의 가치는 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는 2번은 보통주의 기초 자산의 가치인데, 뭐 이거 갖다가 뭐 보통주의 뭐 가치에 의해서 혹은 보통주의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선물의 대상이 되는 특정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초자산, 여기 써놨죠. 기초자산. 그 다음에 그 거래되고 있는 대상 자산의 현재 가격을 우리는 현물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계약이 이행되는 미래의 일정 시점 우리는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만기일. 그 다음에 미래 일정 시점에서 약정된 가격을 선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니까 굳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강의에서 이제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현물이 뭐고 선물이 뭔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반대 매매에 의해서 선물 거래자가 선물 포션을 없애고 선물 시장 빠져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거래는 크게 보면 선물 매입을 하는 게 있고요. 선물을 갖다가 이제 매도하는 게 있죠. 선물 매입했다가 우리가 거래를 청산하려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럼 매입과 매도가 서로 반대 포지션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매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돈을 버는데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서 만기가 되고 뭐 만기 이전이라도 내가 거래를 청산하고 싶으면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반대 포지션을 갖다가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대 매매라고 하고, 이렇게 반대 매매를 하게 된다면 거래가 종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을 보시면 그 주요 원자재인 원유, 구리, 금은,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거래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품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주가지수, 금리 이런 거 다 금융 관련돼서 나오는 그 자산들이죠. 그래서 주가지수, 금리 통화는 금융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번 같은 경우는 뭐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그 선물을 배우고 조금 더 들어갔을 경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까지는 아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뭐 매입했지, 매도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입했지, 그러니까 그 6번은 답은 어쨌든 매입했지, 매도했지인데, 뭐 매입했지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을 갖다가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그 선물을 갖다가 이제 해지 거래니까 선물을 갖다가 매입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어떤 거래를 우리는 매입 해지라고 하고요. 매도 해지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옵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옵션 거래는 기초 자산인 주식의 발행자와 관계없이 옵션 거래소를 통해 옵션의 매입자와 매도자 간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계약이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옵션은 그 주식을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즉 주식이나 채권이나 통화 같은 기초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자산에 붙어 있는 어떤 권리를 갖다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옵션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내가 만 원에 뭐 1개월 후에 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있는데 이걸 거래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1개월 후에 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사고 파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옵션이라고 하는 거고, 옵션 요걸 갖다가 사는 사람은 옵션 매수자, 파는 사람은 옵션 매도자라고 하고요. 이 사는 사람은 바로 프리미엄을 줘야 되겠죠. 사니까. 파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미국형 옵션은 만기일 이내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고 유럽형 옵션은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그렇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죠. 1개월 후라고 했으니까 1개월 후에 삼성전자를 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이 권리를 만기가 되면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으면 유로피언. 그 다음에 만기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내가 얼마든지 만 원에 살 수 있다라는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것은 어메리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만기일에서 보통주의 가치가 행사 가격보다 작다면 콜옵션을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콜옵션을 갖다가 뭐 콜옵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X가 행사 가격입니다. 근데 행사 가격보다 보통주 가치, 즉 기초자산 가치가 작대요. 이렇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기초자산이 8,000원이다. 그러면 시장 가서 8,000원에 사면 되지 뭐하러 만 원에 사겠다고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하죠. 따라서 행사를 포기합니다. 행사를 포기하니까 옵션 가치는 없는 거죠. 그냥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옵션은 유한 책임 증권으로서 옵션 매입자의 손실은 옵션의 매입 가격에 한정된다.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옵션을 갖다가 뭐 1,000원에 샀다라고 한다면 1,000원에 샀다라고 한다면 이거 갖다가
옵션 거래를 포기하게 된다면 1,000원만 손실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1,000원에 주고 샀는데 내가 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불리할 것 같다? 그럼 옵션을 포기하죠.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이 1,000원만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옵션은 매입 가격이 한정된다. 그래서 이제 매입 가격이 한정된다는 말만 듣고, 야, 그러면 뭐 별거 없네. 이익 볼 때는 무한정으로 보고, 손실 볼 때는 프리미엄만 손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내가 그 옵션을 산 가격이 바로 내가 투자한 금액이고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투자한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8번 보겠습니다. 옵션 가치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이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거기서 보시게 되면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콜옵션 가치는 낮아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콜옵션의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행사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초 자산입니다. 근데 행사 가격이 높다. 지금 요만큼이 바로 콜옵션의 가치가 되는데, 만약에 행사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X가 여기 오게 된다면, 콜옵션 가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 무조건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가치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 풋옵션의 가치는 감소한다.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콜이든 풋이든 가치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게 되면요. 풋옵션의 가치는 이자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풋옵션 한번 볼게요. 자, 풋옵션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행사 가격이고요. 자, 행사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되면 이제 행사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만약에 10,000원인데, 금리가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이것의 현재 가치는 9090이고요. 만약에 미래 금리가 만약에 20%라고 한다면 미래 가치는 8333이 되겠죠. 자, 그런데 풋옵션의 가치가 있으려면 기초 자산 가격이 뭐 행사 가격보다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다면 가치는 없는 거죠. 예, 옵션을 포기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가 있으려면 행사 가격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금리가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금리가 10%라고 한다면, 만약에 금리가 10%면 미래는 여기 9090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풋옵션 가치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20%라면 833이 되고요. 900보다 작으니까 여기 위치하게 되겠죠. 그럼 풋옵션 가치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풋옵션의 가치란 이자율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10%, 20%로 커지자 풋옵션 가치는 작아졌죠. 이자율이 만약에 작아진다면 20%, 10%로 작아진다면 풋옵션 가치는 커지겠죠. 그러니까는 역외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자율과 풋옵션은.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율과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했으니까요.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하고 선도 거래는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거래소를 거치냐 안 거치느냐. 선도 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요. 선물 거래는 거래소를 거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번 뭐 당연히 선도 거래는 직접 계약에 이루어지고요. 2번도 선물은 거래소를 거치니까 표준화되어 있겠죠. 3번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할 때 결제의 어떤 이행을 보증하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청산 위험이 없어요. 없지만 선도 거래는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거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3번도 맞고, 4번은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 모두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려는 제도적 장치 일정상 증거금이 있다. 일정상 증거금이 있는 것은 선물 거래입니다. 선도 거래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결제소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왜인데 이 문제는 굳이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뭐 책에서는 뭐 보기 1번 규정이나 규칙 등의 제정 시행은 선물 거래소의 기능이고 2, 3, 4는 선물 결제소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소 내에 한 부서로서 결제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다 1, 2, 3, 4가 다 선물 거래소 안에다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0번은 굳이 못 고르셔도 되고요. 자, 11번. 증거금 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1번. 선물 거래에서 계약이행 보증을 실시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증거금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도 계약금을 걸죠. 보증금으로. 거래 금액이 뭐 10% 정도를 걸잖아요. 이거는 거래를 이행하는 것을 좀 보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증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거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고객이 선물 중개 회사에 납부하는 위탁 증거금과 결제소 회원이 선물 중개사가 결제소에 납부하는 거래 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위탁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개시 증거금과 유시 증거금은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 이제 선물 거래를 개시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는 증거금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거래했다. 그러면 최소한 15%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금이. 그러다가 이제 거래를 합니다. 거래하게 되면 뭐 그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이 거래를 유지할 증거금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 증거금을 뭐 아래로 하향하지 않으면 계속 거래가 되겠지만 만약에 유지 증거금 아래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즉 강제로 거래를 청산한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는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우리가 개시 증거금 수준으로 추가 증거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낸다면 다시 거래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선물시장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거리가 먼 것. 선물시장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선물시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위험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식이나 채권이나 통화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변동하게 되잖아요. 가격 변동이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고, 이런 위험을 갖다가 좀 관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선물시장, 즉 파생상품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격의 예시. 이것도 맞습니다. 이제 미래 가격을 갖다 좀 예측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 거고, 3번, 시장 효율성의 제고. 그러니까는 미래 가격이 이 정도 되니까 현재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게끔 하는 거죠. 자, 4번, 투기적 거래 방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투기적 거래 방지 말은 좀 그럴듯한데, 선물 시장이 있음을 해가지고요. 예, 투기적인 어떤 거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자, 시기적 거래는 아닙니다. 13번, 해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제 3번하고 4번은 이제 매입 해지, 매도 해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뭐 굳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1번하고 2번을 보시게 되면 1번 선물을 이용함으로써 현물 시장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러려고 이제 선물을 이용하는 거죠.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선물 시장을 통해서 조금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2번 선물 시장을 이용한 해지는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현물 시장에서의 포지션과 동일한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 취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험 회피거든요. 이험 회피. 이험을 좀 줄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현물 포지션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포지션을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샀다? 그러면 현물에서는 매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샀으니까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돈을 버는 선물 매도를 하는 겁니다. 현물은 매수했으니 선물은 매도한다. 즉 반대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지 거래라고 하고요. 그래서 2번은 동일한 포지션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장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